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살기 더욱 편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더욱 훼손되면서 동물들은 살 곳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생명다양성재단 김사나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무국장님께서는 동물 연구뿐만 아니라 보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던데요.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야생 영장류 학자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어떻게 동물을 연구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저 계기가 뭐냐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특별한 계기가 없고 그냥 어렸을 때는 누구나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걸 그냥 오래 유지했던 사람이고 커서도 유지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동물원 가자고 부모님 조르고 그러는데 저는 커서도 그냥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입시철이 되니까 친구들이 뭐 그 당시에 되게 다 재미없어했던 행정학이니 공학이니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평소에 분명히 안 좋아한다고 한 걸 갑자기 한다고 하는 건지 보니까는 연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동물 연구 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네. 뭐 동심이 커서도 이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사실이 그런 거죠. 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그리고 정글에서 영장류 연구를 위해서 무려 1년 동안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정글은 어떤 곳이었나요? 사실 2년 이상 있었고요. 예. 정글은 뭐 밀림으로도 불리고 열대우림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 저는 거기다가 또 비숲이란 말을 좀 만들어서 붙여봤는데요. 비숲이요. 그곳은 이제 기온이 따뜻하고 워낙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식물의 생장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구 어느 곳에 비해서도 생명 현상이 가장 풍부하고 아주 찬란하게 펼쳐진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생물도 가장 다양하고 사람들은 이제 정글을 얘기하면 꼭 무슨 적자 생존, 약육강식, 경쟁 일변도의 어떤 세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도시가 그렇고요. 예. 오히려 정글은 굉장히 다양한 종이 살고 어떤 한 종이 우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정글을 비숲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숲이다 이런 뜻인가요? 예, 비가 많이 내리고 동시에 숲으로서 비를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만들어낸다. 자기가 마시는 그 물을 만들어서 예. 또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한글로 됐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 와닿는 단어 같아서 제가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네요. 예쁜 단어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비숲, 정글이 최근 들어서는 환경 파괴의 그런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제가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의 숲인데요. 거기도 예전에 네덜란드 식민지로 인해서 차밭이 조성이 돼가지고 사실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사방에서 이제 파뮤라고 이제 야자유, 사실 식물성 기름인데 이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파괴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벌채를 하는데 농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공터에 세우는 게 아니라 밀림을 없애고 세운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조성된 그런 파뮤 농장의 크기는 한국 면적의 2~3배에 달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고 파뮤로 인한 그런 피해는 삼류 현상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만약 그 정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한 2020년쯤에는 아예 인도네시아 숲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유엔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이잖아요. 2022년이니까 내후년 한 22년이요. 2년 이후가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아마존에서 이번에 최악의 화재도 있었고요. 화재 문제도 크지 않나요? 네, 아마존의 화재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매년 있긴 했지만 이제 올해에는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전년 대비 약 84%가 증가를 했고 7월 한 달 가장 심했을 때는 무려 280 거의 % 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다 거의 인공적인 방화라는 겁니다. 사람이 육류 생산과 사료 생산을 위한 그런 곡물 재배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불을 내서 없애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심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글 환경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글이나 밀림의 파괴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 파괴를 일으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겠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전 지구적 파괴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소비 행태와 그 경제 문화 때문인데 가령 파묘의 경우는 이제 그 기름이 온갖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과자도 들어가 있고 화장품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아이스크림, 빵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소비 문화와 행태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밀림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한국은 파묘 수입량이 세계 17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꽤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반드시 그 어떤 물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체제도 있을 수 있고 이 정도로 이 규모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마존의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가장 주된 목적이 결국 육류 생산과 사료 곡물을 위한 어떤 재배지 확보인데 예.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육류 소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브라질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네. 브라질 대사관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그 소고기 수입도 아마 곧 열릴 전망이라고 하고 대두도 많이 수입을 해서 벌써 사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이상 결국 우리의 생활이 이런 열대우림의 벌채에 영향을 주고 그럼 그것이 지금 안 그래도 심한 그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림은 탄소의 가장 좋은 저장고이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불타고 있으면 결국 기후 변화가 악화돼서 네. 우리한테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열대우림 파괴는 인간의 활동에 일으킨 것이고 다시 인간의 피해로 되돌아온다. 악순환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동안 사무국장님께서는 여러 인터뷰에서 생태 감수성이라는 말씀 많이 쓰셨습니다. 네. 이 생태 감수성이 부족해서 생명이 파괴되고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또 아시아의 허파인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이 다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아예 관심이 없거나 거의 모르고 있고 알게 된다 하더라도 별로 느끼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 네. 생태 감수성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현상이 벌어지는 이치와 양상을 이해하고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한 가치 부여 능력의 총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자연에 대해서 알고 또 그걸 바탕으로서 어떤 가치 체계를 세워서 그거에 예.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이 지구라는 생태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사실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예. 하지만 그 선택이 뭘 하냐에 따라서 그 여파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서 그 헤아림을 생활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 감수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환경이라는 단어를 말할 땐 사람이 있고 그 경계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바깥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와 환경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네. 사실은 그 내부하고 외부가 경계가 흐릿하다고 하는 흐릿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저는 생태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고 저 먼 곳의 아마존의 문제가 결국 내 것처럼 느끼게 하는 능력 바로 이게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공존과 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 인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비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은 코너에 몰릴대로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인간은 상생과 공존의 그런 가능성을 오히려 짓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이제 기울어진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예. 우리가 오히려 존재감을 거두고 자연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차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장 일변도 또는 생산성, 효율 일변도에서 새로운 가치, 예. 생명에 대한 가치, 진정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로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에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기여하는 바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네. 행동했을 때만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서식지 보존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상황에서는 기후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 닥쳐 있는데 가장 좋은 탄소 저장고가 나무이고 서식지를 보존하면 그 나무가 탄소를 많이 빨아들입니다. 이렇게만 돼도 자연스럽게 동물들은 그 숲에서 상생과 공존이 네.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대중 강연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사무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랑 뭐 캠페인과 이런 지필 활동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 네. 사회가 좀 더 생태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가 생태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항상 못할 경우에는 정부건 기업이건 언론이건 다 서로의 눈치를 보고 서로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네. 아직 저쪽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 결국 일반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여론을 가지고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의 보탬이 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 앞으로 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많은 이 활동을 통해서 자연과 이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